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하나 올려봤는데 그것이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상황이 될까 염려되지만 하나 더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몰랐던 사실을 요새 많이 알게 돼요. 김무성 이 사람이 바로 국민 공천제라는 걸 강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실은 정당인들 또 지지층들이 거기 가서 하는 제도가 있죠. 그것이 올바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당 일도 역공천이 가능하도록 국민공천제라는 희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결정을 디지털로 전자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해킹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을 해킹돼서 마구잡이로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퍼센테이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지율 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전자식 선거 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이미 홍석현 회장은 이렇게 디지털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셋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회가 된 것이 한국이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조작을 하고 있어요. 지지율 조사 발표도 그렇고 또 선거 방식도 그렇습니다. 현재 최재형 후보를 디스하는 세력으로서 홍석현, 김무성 이렇게 매스컴과 법조인을 쥔 세력이 하고 있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인기도를 조사하기도 하고 선거가 공정했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꾸로 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는 20%가 넘었어요. 인기도가. 그만큼 인기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조사에서는 6% 정도밖에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 김무성이 조선일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다행히도 유튜버들이 활약을 해서 현재 4.15 선거가 부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혜주라고 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조혜주 이 4.15 부정선거에 공이 협격한 이 사람이 왜 사표를 제출했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꼬리 자르기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부정선거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사표 제출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조혜주라는 인물이 출국할 수 없도록 문수정 변호사님이 출국 금지 요청서를 인천지검에 접수했다고 그럽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왜 현재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양정철, 양제스와 양씨가 같다고 중국에서는 성씨공정까지 하고 있잖아요. 노무현의 노씨까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약을 맺었다는 양정철, 이 사람의 공로가 지금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정철은
윤석열을 밀어주기 위해서 윤석열과도 친하고 윤석열도 만나고, 그래서 현재는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이런 구도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올렸다시피 그 김무성의 옆에 등장하는 주옥파, 이 인물은 인민일보 한국지사장이죠. 근데 왜 김무성과 함께 할까요? 2016년부터 김무성과 함께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의 수하에 있던 작가 지금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윤석열을 왜 홍석현이 밀어주고 있고 문재인이 밀어주고 양정철과 함께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한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밀어넣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은 왜 얼마 전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문재인이 그 G7과 함께하고 뭐 G20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죠. 그런데 선진국이 되려면 GMO 인간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GMO 표시를 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사람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GMO 표시가 중요한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다 북미도 GMO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2021년도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사전선거 폐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전선거가 정말 엉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폐지하겠다라고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주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가서 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조목조목 보니까 사전선거 폐지뿐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이분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표를 본 사람들이 개표 확인인으로 신분을 바꿔서 공정한 개표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투표라고 해서 우편투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우편투표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확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 투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선거인단 숫자가 달랐잖아요. 그것을 맞춰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 또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해서 선거 범죄 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에 대한 권한을 줄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어요. 이 청와대 청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문제가 있어서 사전선거는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거기 동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표지와
투표함의 일련 번호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가져야 되고, 투표용지가 이상하다 그러면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투표함 자체는 그 투명한 재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식 방법이에요. 그리고 선거일을 휴일과 평일 이틀에 한해서 둬야 되고, 이때는 CCTV가 항상 선거 그 투표함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썩 쏘가 나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것을 어디다 그 썼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명록에 썼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정용진 이 부회장이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마구 썼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을 가령 자기가 먹는 그런 생선에다가 대고 인스타에다가 올리면서, 또는 숨진 반려견을 추모한다는 뜻에서, 또는 자기가 먹는 우럭 앞에다가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굉장히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썼음으로 인해서 그 세월호 사건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털보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재벌을 가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줄리라는 사람이 그 논문 표절이 94%나 된다 그러는데, 이재명의 논문 표절도 98%라 그래요. 가천대 학위. 저도 이것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제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람이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좌파다 우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거 부정이 일어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빠르게 그 자유의 몸으로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그 SNS에서 건의를 했는데, 저녁 7시까지 매 시간 정각마다 자동차 경적을 울려주세요.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경적을 정각 시각마다 1분간 울려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